60대 이상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자다 깬다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예수를 훌쩍 넘기면 밤마다 자주 깨서 화장실을 찾게 된다는 분들이 무척 많으시지요. 소변이 자꾸 마려워 잠을 방해받는 게 정말로 고단하고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습관을 바꾸어주면 의외로 잠을 푹 잘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밤에 자주 깨지 않고 편하게 주무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새벽에 잠이 얕아져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느라 피곤해진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밤에 2번, 3번씩 화장실에 가는 데다 한 번 일어나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시더군요. 또 어떤 분은 밤에 3번 일어나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져 버려서 마려운지 안 마려운지에 상관없이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다녀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포함한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국물이 많은 음식이나 과일, 심지어 차 종류도 가능하다면 조금 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밤에 방광에 차는 물을 줄여주어 자는 중간에 소변이 마려워지는 휘수를 낮출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저녁 시간에 마시는 물만 줄였는데도 밤에 깨는 휘수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추천하신 2번째 방법은 다리를 올려주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파나 의자 등에 다리를 잠시 올려두어 종아리에 쌓인 혈액과 수분이 몸통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해 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 다리에 머물러 있던 수분이 저녁 때쯤 몸으로 재흡수되면서 나중에 소변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자리에 들기 전 다리를 약간 높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3번째 방법은 역시나 익히 잘 아시는 거지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소변을 충분히 비워주는 습관입니다. 사실 당연한 말씀이지만 깜빡 놓치고 그대로 잠이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시더군요. 잠들기 전에 혹시라도 또 갈 데가 없나 한 번 더 확인하고 방광을 잘 비워두면 밤에 깰 가능성이 훨씬 낮아집니다. 밤사이 방광이 꽉 차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는 것이죠. 4번째 방법은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청자분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2시간, 3시간씩 깨어있다 보니 더 피곤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깨면 화장실에 가고 다시 누워도 또 폰을 만지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이 습관이 반복되면 뇌가 더욱 각성 상태가 되어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결국 밤에 깨는 휘수는 더 잦아지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이부자리 가까이에 두지 않도록 하시거나 아예 멀리 치워두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방법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한 번 깼다고 해서 당장 화장실로 달려가지 마시고 잠깐 참아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물론 방광이 많이 불편하지 않다면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다시 잠들려고 노력해 보시라는 거지요. 한 시청자분은 조금만 참아도 불안했던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잠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너무 자주 가던 습관을 점차 줄여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면 어떤 분은 수면 장애가 있어서 더욱 힘드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코어 경베개 같은 보조 도구를 써보시면서 내가 잠자리에 누울 때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만드는 것부터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리 올리기와 6시 이후 물 자제, 잠자리에서 휴대폰 멀리하기 등을 함께 해보셨더니 이전보다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역시 여러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는 호박씨를 갈아서 요플레나 다른 음식에 섞어서 드셨더니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효과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 중 어느 때에 드시는지에 따라서도 밤에 깨는 정도가 달라졌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야간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어떤 분은 항암 치료와 수술을 거치시느라 밤에 자주 깨게 되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생긴 습관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6시 이후 물 섭취를 줄이고 자기 전에는 꼭 화장실에 들러서 마음껏 비워내고 휴대폰은 침대에서 멀리 치워두는 습관을 들인 뒤로는 훨씬 나아졌다고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늦게까지 핸드폰으로 사연 방송이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지요. 어떤 분은 핸드폰을 켠 채로 잠들었다가 깰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영상을 틀어놓고 또 보다가 잠들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그 습관을 끊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 때는 폰 전원을 완전히 끄거나 다른 방에 두고 주무시는 방식을 권해드리는데요. 처음에는 적막해서 더 힘들어도 한번 적응하시면 훨씬 편안한 수면을 누리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야간요가 잦아질 때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것은 혹시나 몸에 다른 질환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방광염이라든지
전립선, 비대증 등의 문제가 없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병원을 꼭 가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너무 잦고 고통스럽게 깨신다면 일단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먼저 실천해 보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소변 문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특히 60살을 넘기면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해도 잠을 자주 깨면 몸이 피곤해지고 낮 시간대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자주 깨는 것 자체가 마음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댓글들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물을 안 마시는 것만 실천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는 다리 올리기도 꾸준히 해보고 핸드폰을 치우는 습관도 함께 기르면서 확실히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신 선에서 여러 방법을 같이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간요 문제를 줄이려면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일입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야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이나 잠이 깨면 불안부터 몰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때는 심호흡을 길게 하면서 긴장감을 내려놓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복식 호흡 등을 통해 배에 힘을 주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마찬가지로 길게 내쉬다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찾아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이 차가우면 더 자주 깨게 된다는 분들도 계시니 너무 더운 날씨가 아닌 이상에는 얇은 양말이나 전기 매트 등을 활용해서 발을 따뜻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발 때문에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뇌가 자주 깨어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준비 하나하나가 쾌적한 잠자리를 만들어주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청자분은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 버티니 목이 너무 말라서 힘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갈증이 심하신 분들께서는 저녁 6시 이후에 갑자기 물을 뚝 끊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조금 줄이면서 틈틈이 입안을 헹구거나 가글을 해서 갈증을 완화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갑자기 극단적으로 물을 안 드시려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가며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소금물이나 소금차를 살짝 드시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소금을 적당량 섭취하면 근육 경련이나 쥐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인데요. 다만 고혈압이나 신장 문제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이렇듯 누구에게나 똑같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나 간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몸에 수분이 더 필요해질 수 있고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수분 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녁 식사는 일찍 하시고 늦은 밤에는 간식도 삼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지킨 분들 중에서는 한결 편안하게 밤을 보내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밤중에 잠에서 깨면 핸드폰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예를 들어 음악을 틀어두거나 조용한 라디오 방송을 잔잔히 켜둔다든가 혹은 차분한 명상 오디오를 틀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화면 불빛이 없이 소리만 조용히 나오는 정도여야 합니다. 빛이 있는 화면을 보면 시신경이 자극되어서 잠들기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더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기지개를 한번 쭉 켜주는 것도 야간요로 인한 잠 깨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은 자다가 살짝 깨면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다시 잠드는 루틴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몸을 풀면서 긴장이 사라지고 굳이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다시 잠들기 쉬워졌다는 체험담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잠자리의 환경 자체를 바꿔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낡았거나 침구가 불편하면 자주 깨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습도와 온도가 적절한지, 방 안에 빛이 들지는 않는지, 혹시 시끄러운 소음이 있지는 않은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이런 외부 요인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잠이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밤에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면 아예 몇 시간씩 잠들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차라리 깬 김에 핸드폰을 본다, 텔레비전을 본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바꿔서 깨더라도 다시 눈을 감고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연습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그 전보다 쉽게 다시 잠들 수 있었다고 하네요. 밤에는 최대한 빛을 보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야간요를 줄이는 5가지 방법을 요약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시 이후 물과 국물 섭취를 줄이기.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 다리를 올려서 수분을 미리 순환시키기. 셋째, 잠자리 들기 전 반드시 소변을 본 뒤에 누워서 최대한 방광을 비워두기. 넷째, 누운 뒤에는 핸드폰을 보지 않기. 다섯째, 밤에 깼더라도 즉시 화장실에 달려가기보다는 잠깐 참아보는 연습하기. 이 5가지입니다. 물론 이 5가지를 지킨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기적같이 하나도 안 깨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후기를 보면 한두 번 정도는 더 오래 버틸 수 있었다. 혹은 간격이 훨씬 길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씩 내 몸 상태를 점검하면서 계속 시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혹시 소변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쉬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매일 밤 기력이 떨어지시는 경우에는 꼭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야간요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참기만 하다가는 오히려 병을 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대체로는 습관 교정만 잘해도 많이 좋아지시더군요. 특히 저녁 시간대 물 섭취와 핸드폰 사용만 줄여도 효과를 봤다는 분이 많습니다. 다리를 올리는 방법이나 소변 참기 방법은 조금씩 익숙해지면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겁내지 마시고 일단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습관이 되면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밤에 자주 깨는 습관이 없어지니 낮에 훨씬 더 활동적이게 되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잘 자야 마음도 안정되고 활력도 생깁니다. 결국 우리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 제대로 쉬어야 낮에 에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생각보다 작은 습관들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목욕탕이나 샤워를 너무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다면 밤늦은 시간에는 물과의 접촉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소리를 듣거나 물에 닿으면 신기하게도 더 자주 가고 싶어진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샤워나 목욕 시간을 조금 일찍 당기고 밤에는 가급적 빠르게 잠자리에 드실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또 정신적인 면에서 자신을 격려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자주 깼던 습관 때문에 밤이 되면 또 깨겠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 걱정과 두려움이 실제로 각성을 높여서 더 쉽게 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와 함께 긴장을 풀고 천천히 휴식을 취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밤잠이 부족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낮 시간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고 다른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질 수 있지요. 혹자는 야간요 한두 번이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반복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잠이란 우리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지요. 끝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만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여러 날 이상은 노력해보시면 어떨까요? 실제로 어떤 분은 처음 사흘 동안은 별 차이를 못 느꼈다고 하시다가 그 뒤 서서히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서 여기서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부 한 번에 실천하셔도 되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늘려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건 내 생활 습관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꾸준한 실천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밤에 깨지 않고 푹 주무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정말 도움이 됐다. 덕분에 새벽에 깨는 일이 줄었다 하고 후기 남겨주시면 저도 참 뿌듯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개선 사례가 쌓이면서 또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전하게 되니까요. 그러니 혹시라도 따라해 보시다가 좋은 변화가 있으면 주변 지인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순 이후에 밤마다 자꾸 깨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5가지 핵심 습관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실행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 아직 시도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가볍게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반드시 대단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밤에 너무 자주 깨게 되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저런 고민이 겹칠 수 있죠. 그러나 너무 걱정만 앞서기보다는 일단 간단한 생활 습관 교정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의심이 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가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해답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의 소중한 경험들을 보니 이미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았고 도전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행동에 옮기는 순간부터 분명 긍정적인 결과가 뒤따를 거라 믿습니다. 이제 천천히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편히하며 오늘 들은 내용을 곰곰이 떠올려 보시지요. 밤에는 나를 괴롭혔던 야간요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당장 베개 높이를 바꿔보거나 다리를 의자에 올려두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밤을 보내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한결 더 편안한 휴식을 누리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서 건강을 응원하는 건정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주무시고 좋은 습관으로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함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